안녕하세요. 투자로 부자 되고 싶은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S&P 500과 오럴드 ETF,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진짜 장기 투자에 맞는 씨앗일지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그릇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현명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봐요. 자, 먼저 S&P 500부터 이야기해볼까요? S&P 500은 미국 경제의 심장이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지수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이 지수는 단순히 기업의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2025년 9월 기준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S&P 500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있어요. 웰스파고는 7,007이라는 강세 목표를 제시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기 침체 없이 최대 17%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는 놀라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골드만삭스도 6,500포인트를 예상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고 있죠. 올해 5월까지만 봐도 S&P 500은 약 11.2%의 견고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성장하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 증가, 명목 GDP 성장, 그리고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같은 것이 경제 지표들이 S&P 500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규모 M&A 활동까지 활발해진다면 기업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처럼 S&P 500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언제나 뱀소라는 녀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시장의 높은 변동성, 일부 자산의 과대평가 논란, 예측 불가능한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위험 요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나 유동성 흐름 같은 것이 경제 요인들도 우리의 갓바를 시험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세계에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S&P 500이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는데 왜 오럴드 ETF와 비교하느냐고요? 바로 여기에 장기 투자의 핵심적인 가치, 즉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숨어 있습니다. 단일 국가나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는 일이니까요. 오럴드 ETF는 이름 그대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폭넓게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S&P 500이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집중하는 반면 오럴드 ETF는 전 세계의 다양한 경제 성장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한 종류의 씨앗만 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씨앗을 전 세계 다양한 밭에 심는 것과 같아요. 어느 한 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아도 다른 지역의 풍년으로 전체적인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오럴드 ETF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느 한 국가가 영원히 최고의 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오럴드 ETF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S&P 500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신흥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의 그릇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좋은 장기 투자 씨앗일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각자의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에 따라 최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핵심은 바로 좋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더해야 우리의 투자가 더욱 튼튼하고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 총보수입니다. ETF의 총보수는 장기 투자 수익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마치 마라톤 선수의 신발에 박힌 작은 돌멩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작은 보수 차이가 수백만 원의 수익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운용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비용이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드니까요. 둘째, 자산 배분입니다.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 등 거시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나만의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리 세워둔 원칙에 따라 투자를
이어나가는 루틴이 중요하죠. 마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밭을 돌보는 성실한 농부처럼 말이죠. 이 루틴이 여러분의 투자를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리밸런싱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줘야 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의 잡초를 뽑아주고 너무 무성한 가지는 쳐내어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목표하는 자산 배분 비율에서 벗어났을 때 원래의 비율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잠재적 수익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ETF를 선택할 때 또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바로 추적 오차율과 유동성입니다. S&P 500 ETF를 예로 들면 기초 지수와의 추적, 오차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해야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수익률에 최대한 가깝게 따라갈 수 있어요. 추적 오차율이 높으면 지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높아야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빠르고 정확하게 거래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낮아집니다. 이는 마치 잘 정비된 농기구가 농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처럼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와 배당도 빼놓을 수 없죠. 낮은 수수료는 앞서 강조했듯이 장기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배당금 지급 방식 자동 재투자 외 현금 지급은 우리의 투자 목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현금 지급 방식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자동 재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2025년에는 어떤 ETF 테마가 유망할까요?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한 투자 전략 중 하나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인컴형 자산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주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ETF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월배당 ETF나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자산들은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트럼프 테마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5년 정치적 변화 가능성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 예를 들면 규제 완화나 에너지 분야 지원 등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ETF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정치적 이벤트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테마주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퀄리티 ETF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재무 건전성이 높고 신용 등급이 우수한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는 시장의 부침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갑바가 단단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가 더욱 발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AI, 인공지능 관련 ETF입니다. AI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흠이자 대세죠. AI 기술 개발 및 활용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미래의 농업을 혁신할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AI는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관련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은 실제 결과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하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 기초 자산 가격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리스크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 양면을 모두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나라는 농부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루틴으로 가꿔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P 500이든 오럴드 ETF든 중요한 것은 내 투자 목표와 위험 감소 수준, 그리고 투자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결정을 꾸준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여러분도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되어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앞서 반드시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그릇이 더욱 커지고 갑바도 단단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긴 투자 여정의 동료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시다. 리스펙합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투자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